2025년 미국 경제,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혹시 속으로는 병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한번 꼼꼼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혹시 지금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말이죠. 오늘 진단은요, 진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짚어볼 거예요. 초기 문진부터 시작해서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의사의 처방과 최종 예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죠. 초기 문진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 상태부터 한번 보죠. 와, 겉보기엔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뭐랄까, 체력장 1등급 받은 모범생 같다고 할까요?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4.3%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죠. 그런데 말이죠, 이 쌩쌩해 보이던 모범생이 요즘 들어서 기운이 좀 없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소비도 좀 줄고 사람들의 심리도 위축되는 게 겉보기랑은 좀 다른 신호들이 잡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경제의 활력 징후, 그러니까 바이탈을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경제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랑 심장박동 같은 소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 두 개, 바로 일자리와 소비가 동시에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자리 증가세가 확 꺾였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11월 카드 지출 증가율이 0%예요. 사실상 멈춰버린 겁니다. 사람이 기운도 없고 심장도 약하게 뛰면 위험 신호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고용시장의 맥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12월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5만 개 중가에 그쳤고요. 심지어 그 전 두 달치 통계도 알고 보니까 7만 6천 개나 부풀려졌던 걸로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이 아주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또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혈액 검사 같은 거죠. 경제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주택시장과 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를 괴롭히던 고열, 바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힐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까지 떡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뜨거웠던 열이 좀 내리고 있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보통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음식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우리 몸의 진짜 체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봐야 경제의 근본적인 열 상태가 어떤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만성 질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택 시장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집값이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 근처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집값에 높은 대출 금리까지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게 경제 전체의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의사,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과연 어떤 처방전을 내놨을까요? 처방은 바로 금리 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이건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약을 써서 예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처방을 내렸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약해지는 고용시장의 맥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연준이 내놓은 공식 진단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치료 계획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20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다시 회복되고 실업률이나 물가도 점차 안정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의사가 자,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안심시켜주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예후는 어떨까요? 이 환자 앞으로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두 번째 소견, 즉 세컨드 오피니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이라는 주치의 처방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른 전문가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2026년에도 추가적인 즉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준이 내린 한 번의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더 약을 써야 한다고 보네요. 이건 그만큼 환자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연준의 처방은 미국 경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겁니다.